네, 오늘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공식 기관이죠.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국부 펀드, 민간단에서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개인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연준의 집계에는 헤지펀드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24년 11월이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아래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데이터가 8조 6,346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MOM 지난달 대비 516억 달러 소폭 증가를 해서 0.6% 늘어났고, YOY는 9,184억 달러 12% 정도 증가된 위치입니다. 전체 8조 6,300억 달러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게 3조 8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본드와 노트죠. 중장기물의 비중이 3조 5천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데이터는 예전 데이터가 많이 수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는 누가 사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연준, 지방정부를 포함한 부분이 많이 있고, 더불어서 뮤추얼 펀드라든지 연기금, 상업은행 등등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의 70%는 미국 내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 30% 미만입니다. 예전 자료 보시게 되면 오히려 미국 증권의 보유 현황이 예전에 더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11월 미국채 해외 보유 MOM 변화를 보시게 되면 전체는 0.6% 증가를 했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0.3%고요. 중국도 예외적으로 1.1% 늘었습니다. 영국이 3% 정도 늘었고, 일본, 중국, 영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케이만 제도라든지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소폭 감소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YY 변화 보시게 되면 전체 14% 늘었고요. 일본과 중국은 줄었고, 영국은 17%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프랑스 35% 크게 늘었고, 노르웨이도 40%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주요국 3개죠. 파란색이 일본이고 빨간색이 중국, 초록색이 영국입니다. 사실상 중국과 영국이 이번 달 비슷한 수준에서 집계가 됐다. 7,600억 달러에서 비슷한 수준에 서로 위치를 했고요. 이런 추세라면 영국은 미국채 보유를 한 제2위 국가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전저점이 1조 6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여기 반등을 하다가 다시 떨어졌죠. 이 떨어진 이유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통화 환율 방어 목적으로 이렇게 줄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지금은 1조 988억 달러로 위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주요 국가들 보시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타이완, 프랑스, 인도, 스위즐랜드, 케이만 제도 등등 다 동일하고요. 기타 국가들을 모아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직전 3개월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1조 5,8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MON은 3억 달러,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YY는 1,947억 달러, 14%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은행의 국채, 공기업을 포함한 이런 보유액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최근 끝부분 보시면 정체의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직전 저점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그 배경에는 상업은행들의 예금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결국에는 국채 보유를 다시 늘리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 중 뮤추얼 펀드와 상업은행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미국 국채 보유액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3분기까지 보여줬고, QOQ로 7%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도 마찬가지 YY 18%, QOQ 5.5%의 모습으로 재차 늘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다만 전체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뮤추얼 펀드와 은행의 간극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은행이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라는 SLR 규제를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연준의 주요 인사들조차도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 조만간 이런 규제 완화가 장기채 금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차익위원회는 단기채 발행 비중을 15에서 20%로 권고를 하고 있지만, 최근 데이터에서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재검토를 했고, 이에 평균 20%로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을 권고를 했죠. 따라서 지금 15에서 20%를 적정히 맞춰라가 아니고 전체 평균으로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차트에 비해서 좀 높아진 모습인데, 지난 데이터가 좀 수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4년도 22%죠. 24년 4분기 기준으로 22.3%
22.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달로 쪼개서 보더라도 25년 1월달 22.4를 기록을 했고 꾸준히 정체에 횡보되는 모습 20%를 상회해서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재무부의 자금차입위원회에서는 권고 비중을 상회하는 상황이죠. 옐런이 당시 재무장관이 국채 발행 중 단기물 위주로 비중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완화시켰다라는 분위기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앞으로는 권고사항도 있고 장기채 발행 비중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맞춰 국채시장에 충격이 유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만연해 팽배해 있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 재무장관은 장기채 발행 비중을 조절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 궁극적으로 지금의 높은 수준에서 미국이 장기채를 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선에서 잘 납득이 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최근 미국 재무 QRA 보더라도 1에서 3분기 발행 규모가 오히려 줄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채 발행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 계속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미국채 해외 부유 현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